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7월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이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지속되면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한 내용인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7월달 이 비농업 지표,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분, 뭐 서비스나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예상치가 20만 건이었는데 이거보다도 적게 나왔고 1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31만 2천 명이었는데 이거보다도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노동시장의 과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화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임금 상승률이 4.36으로 전월에 4.35와 시장 예상치 4.2를 웃돌면서 임금 인플레이션은 여전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 겁니까?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돈 조금이라도 더 써갖고 구해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농업 고용이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노동시장의 안정세가 보여지게 된다면 당연히 임금 인플레이션도 차근차근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물가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물론 시간이야 조금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무언가가 나오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건 엄연히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9월달 FOMC 여기에서 당연히 동결의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견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 다음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의 확률은 굉장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고용시장 이런 걸 봤을 때 골디락스 목전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고 딱 적당한 상황. 그럼 이것만 꾸준하게 유지가 되더라도 시장은 안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표를 보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경기 침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걸 철회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고 이날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 0.5에서 2.5%까지 자그마치 2%를 상향 조정하며 시장에게 기대감을 주는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궤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이 금리 동결 생각하면 되고 차근차근 금리 인하를 향해서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작은 역시나 경기 지표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기대감부터 해서 이 시장의 반등에 가속도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장에 기대감을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선반영,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2.82, 8282에서 플러스 1.5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월가 아마존의 환호 주가 3에서 40% 상승 여력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미국의 견조한 소매 판매 이 이야기는 미국 경기가 탄탄하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AI 쪽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국이랑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일단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근데 지금 이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넉놓은 한국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나노 공정에서 기술력이 안 좋다 이게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소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도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이 소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끌려나갔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하면은 최근에 2018년이었나요? 그때 일본에 한번 끌려다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중국 쪽에서 뭐 소재 판다 안 판다 하는 부분 때문에 끌려다니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특허 같은 걸 보게 된다면은 향후에도 계속 끌려다닐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면은 당연히 이 소재 기업들의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지금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가고 있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걱정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노 공정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압도적인 이 기술 장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삼성 반도체가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재 쪽이랑 연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디스플레이 계속 얘기 드렸는데, 자, K 디스플레이 승부사, 지금 LG 디스플레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대 실적 찍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장 쪽이랑 연결해가지고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한국에 있는 삼성이랑 LG랑 손을 잡고 중국을 좀 누르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앞으로 상황이 더욱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사이클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요. 기본 이 소비재들의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판매량 자체도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당장 핸드폰만 판매 많이 되더라도 LG에서 어떤 수혜를 받는지 여러분들 다들 보셨잖아요. 그런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협동 로봇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UAE 원전 2기 추가 수주 청신호 최대 20조 협의 착수. 그러면 지금 폴란드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체코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UAE가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주변의 국가인 뭐 사우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지역들도 속도를 낼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리스크는 계속 말씀드리는 웨스팅하우스발 이 합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만 신경을 좀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요즘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덥다, 더운데 이 부분은 곡물의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곡물보자 멤버십을 통해서 계속 소개드리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중국 최고의 쌀 생산 기지로 불리는 우창 폭우 피해. 자, 중국은요, 여러분. 식량 소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생산량이 팍 죽었다? 그러면 국제 곡물 가격 꿈틀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무조건 사료라고요. 쉽게 판가를 올리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줄겠죠. 하지만 이 판가의 변동을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자, 그럼 올해 하반기까지 추수 지역 딱 생각하면은 대박 한번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위가 올해 이번 주 중반까지 갔다가 이 태풍 한번 싹 지나가고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며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정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텔레그램 공방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을 통해 가지고 클릭 한번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그렇게 센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처음 봤던 이 241선 과연 이탈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보여지는 핵심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산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수소랑 가스 이런 쪽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초반부터 꾸준하게 액화 플랜트 건설부터 이쪽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앞두고 나서 사용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두산뿐만 아니라 SK 같은 기업들까지도 전부 다 수소 관련된 인프라를 하나씩 하나씩 투자를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이야 조금 걸리겠지만 한국 내에서 수소 생태계가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소 관련 업종의 가치가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 말고 두산하면 우리가 제일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건 역시나 원전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자, UAE 원전 2기 추가 수주 청신호 최대 20조 원 협의 착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따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지금 UAE에서는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인정받고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수주를 받았다라는 걸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 기대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나 아니면 이외 지역에서도 말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먹을 게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도대체 왜 가격이 못 올라가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거리잖아요. 했을 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내용들, 이게 가장 큰 좀 악재, 걸림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 초 중지했던 중재 절차 다시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돈 달라, 우리 기술 없으면 수출 못한다 얘기하고 있고,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은 자국 기업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입김이 강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에 좀 불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산 입장에선 물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저는 최악으로까지는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면,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이긴다라고 하더라도 로열티는 한수원에서 내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우리나라가 수주를 크게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에서 하청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도 하청받고 이미 해외에서도 이 하청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기기 제작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남는 거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수주물량 떨어지는 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형 원전에 대한 이슈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소형 원전 이야기 나올 거고, 지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 SMR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파운드리 공장 1조 넘게 투자했잖아요. 그 물량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물론 어느 정도 걸리는 부분은 있지만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회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이 깨지거나 그런 모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거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수급이랑 차트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두산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게 있죠? 일단 다른 그 무엇보다도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현재 위치에서 아직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반등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꾸준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빨간불이 이틀 연속, 3일 연속 나오면 거기서 이제 기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하락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가장 베스트는 241선 위에서 횡보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넉넉하게 해가지고 이전 저점 있죠? 여기 이탈 안 한다면
특별하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추세 무너지는 자리를 이전 저점 부근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이탈 없다면 그냥 홀딩 하시면서 보고, 이탈 시에는 이런 부분들처럼 좀 크게 다시 조금 크게 깨져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바닥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우상향. 그러니까 박스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나는 중장기적으로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락도 좀 버티는 거 나중에 시간을 흐르면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선택지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올라간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왔죠. 물론 찍고 올라가면 더 좋긴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21선 돌파했을 때 이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이 수렴 구간 있죠. 이전에 있는 언덕 부분인 19,000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발산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매물대가 2만 원에 쌓여 있기 때문에 2만 원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은 또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자리 잡으면서 외국인 수급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2,000원 돌파하면은 24,000원 좀 아래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뭐 나중 일이니까 지금 당장은 이 매물대 아래까지 어떻게 갈지 여기에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은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호재에도 못 올라가는 이유 그거는 웨스팅하우스 이슈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남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청을 생각을 하면은 큰 걱정은 없을 것 같다. 수물량 차근차근 쌓아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 자, 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된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 이게 돌아설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닥은 241선 보시면 되고요. 이탈 없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 없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 더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에는 21선 돌파하면은 일단은 481선까지 한번 보시면 좋고, 여기를 뚫어서 만약에 이전에 언덕 부근인 19,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대로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2만 원에 있는 매물대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지만요.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맞춰봤는데 일단 호재가 있음에도 아쉬운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이 아래 쌓이고 있다는 건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이 다음 스텝 차근차근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바이오 그리고 곡물 계속 밀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멤버십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이런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